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약과정도 한번 예상해보고요. 이번에 발표된 게 부천 대장과 수원 당수2가 상반기 중 지정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37,000호가 되는데 아주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SVRT를 타고 부천 종합은 운동장을 통해서 7호선과 GTS B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박천역을 지나서 김포공항을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여러 노선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저는 유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는 GTS D 노선입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면 김포공항을 통해서 삼성역까지 약 20분 안에 돌파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그 가치는 엄청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럼 한번 간략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청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3기 신도시 얘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제 지도입니다. 제 지도는 아니고 인터넷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17,000호와 부천 대장이 20,000호인데 합쳐서 37,000호가 됩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부천 대장과 수원 당수2는 상반기 중 지정 완료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37,000호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왜 두 군데를 같이 묶냐면요. SVRT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가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7호선과 GTS B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위에서는 김포공항에 여러 노선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할 수 있고, 후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GTS D 노선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예상대로 된다면은 김포공항에서 삼성역까지 약 20분 안에 돌파하는 초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계양 앞에 보면은 바로 여기 마곡이 있으니까요. 인천 계양이 꼭 인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이나 다름없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소외받았던 가격들이 많이 상승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천이 수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구제조 산업에서 첨단 사업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들이 차차차차 그대로 순리대로 된다고 하면은, 인천 쪽에 만약 분양을 받으신다고 해도 나중에 가치는 많이 후에 프리미엄이 올라서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GTS B 노선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부천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SVRT를 타고, 김포공항까지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게 됩니다. 교차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GTS D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삼성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초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김포공항에서 여러 노선들이 있지만은, 요즘 중심이 되는 삼성역까지 빠르게 간다면은, 그 많은 수요층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천 계양의 바로 앞이 마곡입니다. 그 많은 수요층을 받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이 동반될 것이고요. 인천의 지금 수건산업이 구제조업 산업에서 도시 첨단 산업인데 그게 순조롭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이런 잡음 없이 순조롭게 바뀔 수 있는 저는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저는 GTS D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VRT입니다. 김포공항을 통해서 쭉 인천 계양을 통해 박천역 1호선 있죠. 부천 대장을 통해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갑니다. 보게 되면 GTS B 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을 통해서 5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한테 브리핑할 때 제일 중요한 노선이 3579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3개가 결쳐 있습니다. 그리고 GTS B 노선도 있지만 GTS D 노선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간다? 삼성역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국도인데요. 위에 보면 외곽순환도로도 있고 빨리 여기 확장되면서 마곡에 워낙 많은 단지들이 회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수요층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인천 계양입니다. 그냥 수도권 인천이 아니라 그냥 서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보시면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도로 다닐 수 있는 끝쪽 길과 굴포천 여기 근처 쪽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끝쪽으로 모았습니다. 교통편이 좋게 빨리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긴 첨단 도시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주거할 수 있는 환경, 이 3도시의 특징이 주거를 쾌적하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인천 계양도 똑같습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단 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전매 제한도 기한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뀐 건 아시죠? 비규제 지역도 전매 기한이 보통 6개월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그렇게 바뀔 예정이에요. 8월달에 바뀐다고 하는데 그 전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거는 봐줄 거예요. 아마 그 한두 달 사이에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인천광역시는 한 2번 정도 기회가 있고요. 이건 어느 정도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전에 올렸던 미래가치, 인천계양의 미래가치를 한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기준은 당연히 여기 2번째고요.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이것도 뭐 공공주택은 당연히 나라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보시면 80%와 43%는 특별 공급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입니다. 평생 한 번입니다. 이게 뭐냐? 특별 공급입니다. 이건 꼭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이라 꼭 제가 강조를 합니다. 1세대 내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 즉 한 명만 신청 가능한 거예요. 워낙 중요한 거라 제가 항상 반복을 합니다. 이제 제가 자료를 모았던 걸 설명드릴 텐데요. 한번 그것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은 위에 있는 검단 신도시입니다. 그걸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인천에 있는 다른 지역 최근에 분양했던 거 얼마나 청약 가점이 되는지 한번 보고요. 검단 신도시를 비교하고 제가 예상한 청약 가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인천의 영종 국제도시가 4월 13일 이제 특별 공급을 시작해서 이게 청약이 들어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청약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점수를 보게 되면요. 뭐 당연히 기타 지역의 점수가 높으니까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하라고 제가 올린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청약 점수가 나왔다는 걸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검단 신도시를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점수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48점, 54.9 이렇게 나옵니다. 49점, 54.5, 62.29 이게 좀 인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우미린 에코비라고 뜹니다. 한참 인기가 많아서 치면 바로 나옵니다. 분양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뭐 인천 지역이라서 뭐 그런지 몰라도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 3차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4월 초였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점수가 좀 높았어요. 아까 거기보단 53점, 52점, 61점, 61점, 53점 상당히 높았죠.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점수가 높아가지고 여기 좀 입지 조건이 좀 좋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해서 한번 딱 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점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비슷합니다. 관심도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청약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들이 있거든요. 경쟁이 있는 타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향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는 보는 이 똑같기 때문에 점수가 높다면 거기서는 이 타입이 제일 인기가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분양가가 거의 비싸지 않았습니다. 아까 거기보다 조금 더 비쌌어요. 보시면은 여기는 인천 검단 여기 이제 모아랭가 그랑데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청약 점수가 54, 36 이건 좀 낮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약 점수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죠. 48, 49, 50, 49 완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약에도 이렇게 운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꼭 점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설명드릴 때도 제가 보통 이제 청약 당첨될 수 있는 에버레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들이 있는데 그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다 낮은 점수가 있고 높은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안정적인 점수를 제가 예상한 뿐이지
그렇다고 당첨이 낮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운칠 기삼도 들어가야 됩니다. 뭐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되고 이게 관심도가 많은데, 얼마 전에 국토부가 발표한 것처럼 매해 많은 수를 수도권에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경쟁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청약 열기가 좀 떨어진다면은 그 모든 제가 올렸던 것보다 최소 3점에서 5점은 마이너스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약 열기,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현재 분위기만 설명드린 거지 그 미래 분위기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오차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점에서 5점 정도 차이 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조금 이거 세대수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월달에 한 겁니다. 여기도 최저 점수가 37점.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도 37점 이렇게 됐습니다. 좀 공급 평수가 좀 크죠. 그러니까 이 점수대는 어떻게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지역은 높고 어떤 지역이 낮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여기 말고 몇 군데를 더 선별을 해서 종합한 결과 제가 청약, 그러니까 당첨될 수 있는 좀 안정권인 점수를 제가 한번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도 아니고 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댓글로 뭐 이렇게 높아 뭐라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 예상이니까 참고 자료만 사용하시고, 그렇다고 제 점수보다 한참 낮아 붙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그때 그 시기 청약을 할 때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려면 이 정도 점수는 돼야지 좀 당첨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 점수가. GT에서 D 노선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정도 점수가 돼야지 당첨되지 않을까. 만약 GT에서 D 노선이 그때까지도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보다 3점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당첨 가능성이니까요. 점수는 그 정도 에버리지 저는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종합해보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계산한 거니까 어디서 어떻게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 자료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인천 계양 신도시 들으셔가지고 혹시 공감이 됐거나 조금 자기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